예, 오늘은 이제 2022년 12월 20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1월 27일이고요. 매우 이제 추운 겨울 날씨입니다. 근데 2, 3일 정도 매우 추웠다가 오늘은 약간 날씨가 풀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문명학술원 그 전신인 동학문명학술원이죠.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과 우리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 과 비롯해서 음, 많은 문야미 일본 이준재 선생님의 그 상고사 학회를 거쳐갔던 분들과 또 그 공우 강산 박사님의 도남문명 학술원을 거쳐갔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즐겁게 인생을 보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것이 뭐냐면 문자 학문으로서 1차 산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자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서 중국 청나라나 명나라에서 또 당나라에서 만들어 놓았던 책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익히고 공부하는 그런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학자들도 그런 그 입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은 또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이게 산스크리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전부가 거의 97%가 뭐냐면 산스크리트, 즉 북방실다모라고 하고 부모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을 정확하게 어원을 알게 되면 불교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불교뿐만 아니라 보살사상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뭐냐면 불교 경전을 가져와서 그것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 불다라든지 그 다음에 베다라든지 베다라든지 그 다음에 여호와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나들이부터 그다음 닐리리아부터 뭐 사타구니부터 뭐 온갖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들이 다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 환인들이 필리핀을 거쳐서 대만을 거쳐서 우리가 제주도를 거쳐서 우리가 서해대평원 황해에 오가지고 빙하기 때는 너무나 그곳이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황토물이 뭐냐면은 황하강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뻘밭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방색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방색, 중앙이 오방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앙을 오방색을 뭐냐면은 D형 유전자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냐면은 이 한반도를 비롯해서 여기는 이제 청구 지역이라 해서 이게 청색이고요. 또 서쪽에서는 뭐냐면은 백인들 백색 백부인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북쪽에서는 이제 흑소시라 그러죠. 흑소시. 예, 그래서 우리가 흑피옥 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흑피옥. 그 다음에 이 남방에는 적색 이제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오방색을 먼저 가지게 되고 이 오방색을 대표하는 부족들이 바로 오령, 오제, 오방색. 나중에 이것이 뭐냐면 음양 오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행 사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해 대평원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수수만 년을 살면서 우리가 나가마야에서 우리가 이 산스크리트 버머를 쓰는 사람으로 유전병들과 더불어서 이것이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버머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서 이것이 동서어원의 뿌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스텝 지역, 즉 다시 말하면 유라시아를 따라서 비살무늬와 함께 유라시아를 따라서 서쪽으로 가서 소위 말 카스피의 흑해에 다다르게 되고 그 흑해와 카스피에 의해서
이 그 유목인들이 다시 청동기를 들고 오면서 우리 또 우리말이 산스크리트화 되어서 다시 힌두쿠시 산과 이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우리가 도낭에 도착하고 다시 중원을 거쳐서 또 북방에 동북에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반도에서 다시 일본으로, 일본에서 다시 오키나와, 이렇게 이제 제주도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과정이라, 이 영역이 바로 우리의 뭐냐면은 상고사 고대사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바로 우랄 알타이라는 뜻은 우리가 아시아와 유럽을 경계짓는 선이 바로 그것이 우랄 산맥이죠. 그래서 모스크바와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이 시작되는 그 중심으로서 북쪽으로 있는 산이 바로 우랄 산맥인데요. 그 산맥을 넘게 되면 이제 유럽이 되는 것입니다. 카스피해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이 카자흐스탄을 따라서 동서로 퍼져 있는 것이, 이것이 알타이 산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상고사 시대 때 우리가 그쪽 지역까지 우리가 그 황국의 무대였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이제 늘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뭐냐면 천축지방이라 하고요. 이 천축지방에 서여져 있는 말을 바로 북방실담자라고 말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네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중앙아시아에서 쓰고 있는 말을 그걸 우리가 천축국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산스크리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인도에서 쓰고 있는 데바나가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말이 97%가 산스크리트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이 산스크리트를 쓰고 있는 종족임이 분명한 것이죠. 그 종족임이 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우리가 수수만 년 동안 서해 대평원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 해수면이 차오르면서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가 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의 동쪽 해안가를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 밑으로는 신라방이라고 말하는 신라에서부터 백제까지 전반적으로 뭐냐면은 이 강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신라는 바로 양쯔강에서 신라방을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영역까지가 우리 신라인들의 그 무대가 되는 것이고요. 백제인들은 바로 산동반도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중국의 동쪽을 비롯해서 한반도에 뭐냐면은 중부를 비롯해서 충청도, 황해도까지가, 이게 뭐냐면 백제의 강력이지 않습니까? 남부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배자 계급이 내려온 것이 바로 이제 남부여인 것입니다. 근초고왕이 바로 마한까지 병합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서는 북부여 고구려가 있고, 그래서 부여족을 예족이라 하고요, 고구려족을 맥족이라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해, 옥저 이런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일본의 외라는 것은 우리 말로 말하면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 동예할 때 예. 예라는 것은 동쪽에 해가 뜨는 곳을 예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지고 그것이 이제 외가 된 거죠. 외. 그 외는 뭐냐면,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뜨는 남쪽의 나라, 이게 이제 일본이 되는 거나 니폰이라 그래요. 니폰, 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냐면은 우리들 그 선조들이 거기로 건너가서 도래해서 정부를 세워서 개척했던 땅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과 우리가 헤어진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약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단절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년 정도에서 우리는 일본과 이제 갈라서게 되었고요. 우리가 1000년 정도 갈라서게 되면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과는 그때 이제 우리가 갈라서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 중국과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나라 때, 예, 한나라 그 진시황 때까지는 우리가 같은 그 동이족이니까요. 그때 오늘 중국과도 이제 갈라서게 되는, 정치적으로 갈라서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4차 산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산책 94번째로서 4차 산업혁명 특강 5번째, 4차 산업혁명 때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또 디지털 기술로 국경이 없는 세계체제 개편을 우리가 서둘러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그, 어, 그 세계화의 세계 체제를 개편해 나가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구체화해서 요구되는 이제 기술을 뭐냐면 제가 몇 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첫째로 환국사와 제4차 산업이 요구되는 능력을 말하고 하는데, 첫째는 이제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복잡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콘텐츠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프로세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사회적 기술이 되고, 여섯 번째 사회적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일곱 번째 자원 관리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아홉 번째 육체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제4차 산업에 요구되는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내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불평등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국내적으로는 안에 있는 국내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 그러나 국가 간에서는 뭐냐면 불평등이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국가 간에서는. 그래서 이게 국내적으로는 국가 불평등이 일어나는, 이게 바로 이제 빈부격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지는 자가 더 부강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그 부유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평등하게 재분배하는 소득 분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득 분배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앞으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것은 돈으로 자본으로 해서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조업은 계속 저임금의 노동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선진국으로 다시 이제 회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임금 노동 때문에 뭐냐면 많은 그 제조업이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서 그 제조업을 하는데 거기서 뭐냐면은 더 이상 저임금의 노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는 이제 다시 우리나라에 이제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이 가지고 오더라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걸 극복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이 기술적 시스템으로서 이를 극복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조업의 제3차 산업의 시대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이 되는데, 제4차 산업은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차 산업은 바로 자본이 그 자본을 가진 자가 자본을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해가는 과정이라면, 이 4차 산업은 자본을 가진 자가 자본을 가지지 못한 자를 우리가 그 소득 분배해서 이것을 뭐냐면은 그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이게 제 4차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은 3차 산업과 같이 뭐냐면 착지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착지 구조는 바로 돈이 중심이 되는 자유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중심이 되는 소위 말하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런 신자유주의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이 4차 산업은 자본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뭐하는 능력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서 걸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중시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살사상과 맞닥뜨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바로 제4차 산업과 관계되고, 보살사상은 철학적으로 실존주의와 관계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행복 나온다는 말이 되겠죠. 행복뿐만 아니라 자유, 행복, 평온, 평화, 평화, 평온, 평온,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죠. 영성.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데, 우리가 앞으로 정치 소득을 재분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각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연방국가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직접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으로서 정부의 역할이, 두 번째는 지방이 분권화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망이 네트워크가 돼야 되고, 네 번째는 경제적으로 독립채산제가 되고, 정치적으로는 개인공화국으로서 우리가 자유와 자율이 바로 그 자율과 책임이 이제 따르는 시대로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디지털 기술에는 국경이 없게 되고요. 기술의 지리적 영향이 달라지는 발상이, 기술의 지리적 영향력이 달라지는 발상이 이 한국 사회의 8구 연방국가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8구 연방국가라는 것은 바로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 북한, 동북 삼성, 요능성, 흑룡강성, 그 다음에 길림성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몽골, 내몽골, 그 다음에 신장, 그 위구르 자치주, 그 다음에 도낭, 그 다음에 티벳, 그 다음에 네팔, 부탄,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투르키스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런 뭐냐면 우랄 알타이를 그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 산스크리트를 쓰고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국어를 산스크리트로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를 쓰고 있는 그를 국어를 하고 우리가 나머지가 방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진 문자도 있고 서하 문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주 문자도 있고, 우리가 한글도 있고 일본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카자흐스탄 카자크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티베트도 있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우리가 세계 최고 최상의 뭐냐면은 학문 종족으로서 문화 창달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내용이 우리가 현실로 뭐냐면은 실현시킬 수 있는 길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동안 정치 산책으로 이야기했던 4차 산업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한국문예학술원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